라고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공부할 파트는 이제 Chapter 5 Styles and Strategy가 되겠습니다. Styles and Strategy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얘는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야,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거 하는 것은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우리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랭귀지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프로세스를 거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언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러닝 프로세스는 아주 유사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all human beings engage in a certain universal process. 그래서 굉장히 보편적인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렇지만 각각 개인마다 학습하는 스타일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글을 써가면서 항상 메모를 해가면서 학습하는 스타일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꼭 이렇게 들으면서 학습한 내용을 듣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학습이 잘 되는 친구들이 있고 하잖아요. 뭐 책을 읽는 것도 모니터 화면으로 책을 읽는 게 더 편한 스타일이 있고, 또 이렇게 저 같은 스타일은 계속 이렇게 CD, MP3로 이렇게 들으면서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또 어디토리하냐, 비주얼한 스타일이냐 이런 거에 따라 또 다른 것을 우리는 러닝 스타일이라고 해요. 근데 스트래티지는 또 뭐냐면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스트래티지는 똑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태스크냐에 따라서 내가 읽기 태스크냐, 스피킹 태스크냐, 또 스피킹 태스크도 1대1 태스크냐, 아니면 이렇게 그룹으로 하는 태스크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 내가 사용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학습할 내용은 학습자의 스타일은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고요. 학습 전략은 또 이러이러한 전략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는 이유는 학습자 스타일에 따라서 학습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습 전략이 이러이러 다양한 전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태스크에 따라서 주어진 태스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을 아시고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랭귀지 러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19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간단한 전략 학습 스타일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스키안이 얘기를 하기를 러닝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general predisposition이다. voluntary든 voluntary가 아니든 내가 자발적이든 자발적이 아니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학습하는 성향. 이런 것을 우리는 러닝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크게 이제 아까 굉장히 러닝 스타일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은 ambiguity tolerance에 대한 거, 애매성에 대해서 얼마나 참을성을 가지고 있느냐, 참을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학습자 스타일이 있고요. 또 left brain을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이 있고 right brain을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또 reflective한 스타일, 굉장히 세심하게 생각하고 사려가 깊은 스타일이 있고, 또 impulsive한 스타일이 있어요. 굉장히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학습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랭귀지 애퀴지션에 있어서 뭐 성공적이다, 성공적이지 않다, 덜 성공적이다,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츰 살펴볼 거고요. 또 이제 다른 학자는 learning 스타일이라는 것은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acquisition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learning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뭐 age factor 얘기를 했었죠. 아이가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또 어른이 됐을 때 cognitive development가 완전히
그 성장했을 때 학습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이건 age라는 것도 그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러닝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어떤 러닝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language acquisition의 success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러닝 스타일에 그 다양한 러닝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케안이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field independence, field dependence 스타일이 있고요. random, sequential 스타일이 있고 global, particular, inductive, deductive, syntactic, analytic, analog, digital, concrete, abstract, labeling, sharpening, impressive, reflective 이런 다양한 러닝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field independence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field라는 것 컨텍스트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내가 주어진 환경에 그닥 구애를 받지 않는 스타일을 field dependence라고 해요. 그래서 field dependence는 내가 처해진 환경, 내가 처해져 있는 컨텍스트에 굉장히 그 영향을 받는 스타일을 field dependence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random sequential 스타일은 그 어떤 내용을 있어서 randomly 막 러닝을 하는 것이고요. sequential 스타일은 차근차근 chapter 1, chapter 2 어떤 친구는 chapter 5 한다면 chapter 1 하고 chapter 7 한다면 chapter 2 이렇게 randomly 학습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는 반면에 sequential 스타일은 차곡차곡 하는 것이죠. chapter 1부터 2, 3에서 차곡차곡 하는 스타일을 말하고요. 글로벌 스타일은 전체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 하면은 챕터 1부터 11까지 먼저 스키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다 보고 language learning은 이러한 theory로 이루어져 있구나. second language, first language acquisition의 theory가 매우 유사한 부분들도 있고 매우 다른 부분들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글로벌한 것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들어가는 스타일이 있는 반면에 particular, chapter 1에 있는 내용들을 그리고 chapter 2에 있는 내용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특별한 영역에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inductive 스타일은 우리 그 methodology 파트에서 좀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inductive 스타일은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을 파악하는 스타일이고요. deductive 스타일은 먼저 내가 가져가야 될 포인트를 먼저 알고 그것에 대한 supporting하는 evidence를 찾아나가는 그런 스타일을 deductive 스타일이라 해요. syntactic 스타일은 종합적인 스타일로 global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다 체계적으로 가져가서 종합해서 어떤 내용을 가져가는 스타일이고요. analytic 스타일은 종합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적어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내용들을 내가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조각조각 쪼개서 내용을 가져가는 스타일을 애널리틱 스타일이라고 해요. 아날로그 스타일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써가면서 책을 봐가면서 근데 디지털 스타일은 어때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굉장히 그 randomly 하고 뭐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내가 보고자 하는 내용들을 탁탁탁 찾아가서 매우 빠르게 학습을 하는 스타일을 디지털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concrete 스타일은 굉장히 구체적인 스타일이고요. abstract 스타일은 좀 추상적인 스타일이에요. 내가 설명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추상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알아갈 수 있어요. 이런 걸 abstract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concrete 스타일은 매우 구체적으로 내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상적인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명사의 성격은 어떤 것이고 동사의 성격은 어떤 것이고 스타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설명하고자 하려고 하는 학습자의 스타일을 concrete 스타일이라고 해요. leveling하고 sharpening은 뭐냐면요.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스타일은 sharpening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오늘 뭐 내가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니까 좀 어렵겠다 싶어서 좀 빠르게 뭐 천천히 공부하고 또 이런 내용을 쉽겠다 싶어서 막 빨리 스키밍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레벨링은 오늘 공부할 시간은 내가 1시간이야. 그러면은 내가 쉽든 어렵든 천천히 이 내용에 대해서 별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우리 레벨링 스타일이라 하고요. 샤프닝 스타일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내가 학습하는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 그러면은 2시간, 3시간 공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컨텐츠가 굉장히 쉬워요. 그럴 때는 샤프닝하게 굉장히 짧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러닝을 스스로 컨트롤링을 하는 스타일을 우리 샤프닝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임펄시브 스타일은 굉장히 즉흥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다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하게 되고요. 아주 스트래터지도 아주 잘 사용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리플렉티브 스타일은 매우 사려가 깊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쉽게 응대하지 않고 사려 깊게 생각해서 학습을 체계적으로 하는 스타일을 리플렉티브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러닝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런 내가 어떤 러닝 스타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피드백도 달라질 수 있고 이 러닝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그 학습 전략을 사용하고 어떤 태스크에 따라서 어떤 그 방식으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의 효과가 달라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학자들이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얼만 레벨 학자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나의 학습 스타일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 학습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러닝 스타일 중에 하나가 바로 Field Independence 스타일, Field Dependent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Field Independent 스타일은 보통 매우 분석적이고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Field Dependent하게 어려서는 Field Dependent예요. 내가 주어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Field 인디펜던트로 많이 옮겨간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수록 인디펜던트 해지고 성인이 될수록 좀 더 분석적인 애널리틱한 스타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본다든지 영화를 볼 때 전체를 다 파악하는 스타일은 필드 디펜던트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좀 보통 성향을 많이 갖고 있고요. 영화를 본다든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장면을 분석하고 챕터별로 분석하는 스타일을 우리는 필드 인디펜던트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field independent 스타일은 you cannot see the forest for the trees.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 한 그루를 보는 스타일을 우리는 field independent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이제 field dependent 스타일은 보통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제 field independent는 점점 이제 아이들이 mature 되면서 adult가 되면서 점점 field independent가 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FD를 연구한 그 논문들을 좀 보시면 보통 남자들이 field independent가 더 한 스타일이 많고요. 여성들은 여전히 field dependent한 스타일이 많고요. 또 그 field independent한 스타일이 좀 더 democratic하고 industrialized하고 competitive한 society에서 좀 더 그 field independent한 person들이 더 많이 생산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effectively persons who are more predominantly F5
field independent tend to be generally more independent, competitive, and self-confident. 그래서 field independent한 스타일이 더 좀 독립적이고 좀 경쟁심이 많고 자신감이 좀 높고 한 스타일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field dependent 스타일은 좀 더 more socialized하고 more empathetic하고 more perceptive of the feeling, 그 감정이나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는 스타일이 field dependent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language acquisition에 있어서는 둘 다 필요해요, 사실은. field independent하고 field independent 스타일 둘 다 필요한데 연구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field independent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분석하고, analysis하고, 또, detail, 아주 작은 디테일에 학습하는데 더 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덜트가 되면은요, 보통 모니터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학습하는데 굉장히 민감하게 내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고 학습에 대해서 더 러닝하는 것을 더 신경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acquisition, subconscious한 attention을 하는데 adult는 conscious한 attention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dult는 field independent하고 child는 field dependent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크라신 마들 공부했었잖아요. 크라신 마들이 language learning에 있어서 learning process가 있고 acquisition process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acquisition process는 subconscious한 process예요. learning process, monitoring 하는 process는 conscious한 process예요. 그러다 보니까 conscious한 process에서는 굉장히 analysis가 강하게 되고 subconscious한 process가 일어날 때는 acquisition process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language learning에 있어서는 adult가 좀 강할 수 있겠지만 language acquisition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이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subconscious한 acquisition, field independent한 스타일에서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classroom activities에서는 field independence가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어떤 out of classroom에서는 language acquisition에 있어서는 field dependence가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고 inductive한 lesson에서 field dependence가 deductive한 lesson에서는 field independence가 좀 더 효과적인 스타일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한 스타일이 나는 field dependence 같아. 그래서 나는 큰일 났다. field independence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both 스타일이 둘 다 중요해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학습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field independent 스타일은 adult language acquisition에 좀 더 adult language와 child language acquisition을 구분하는 중요한 learning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러닝 스타일에서 또 연구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left brain dominance, right brain dominance예요.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왼쪽 뇌를 사용하는 내가 왼쪽 뇌를 사용을 많이 하는 학습자 스타일이다라고 하면 좀 더 분석적인 스타일일 거예요. 좀 더 객관적인 스타일일 거예요. 내가 right brain을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이라면 좀 더 주관적인 스타일이고 좀 전체를 보고자 하는 synthesizing한 reader가 될 거예요. 어떤 내용을 내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좀 비주얼한 이미지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전체를 보고 holistic하고 integrative한 emotional한 information에 더 능한 스타일을 right brain dominance가 더 강한 스타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eft brain, right brain에 대한 특징들은 우리 교과서에 125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만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left brain은 좀 더 objective한 judgment가 강해요. 좀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요. 분석적이고 그리고 말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감정을 컨트롤을 잘해요. 그리고 메타포 사용 별로 못해요.
메타포라는 건 비유죠. 이렇게 말을 돌려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right brain dominance가 강한 사람들은 돌려서 얘기 잘해요. 메타포 잘해요. 비유적으로 말 잘하고요. body language 말 사용 많이 하고요. 또 그 얼굴 기억 잘하고 굉장히 주관적인 사고로 얘기를 해요. 논리적인 것보다는 내가 느끼는 감정에 더 충실해요. 그래서 open-ended question 좋아해요. 반면에 left brain은 객관식 문항도 좋아하죠. right brain은 open-ended 서술식 문항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left brain이냐 right brain이냐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left brain, right brain에 따라서 또 언어 학습에 있어서도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left brain이 강한 사람들은 deductive 스타일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먼저 내용을 알고 포인트를 알고 그걸 가지고 내가 차근차근 분석해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요. right brain인 사람들은 드릴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많이 드릴 해보고 많이 프랙티스를 해봐서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인덕티브하게 귀납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left brain은요 separate words 독자적으로 다른 단어들 쭉 공부한 다음에 종합하면 돼요. right brain인 사람들은요 내가 공부할 카테고리는 이번 주는 내가 어떤 직업에 관련된 것이다. 내가 환경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먼저 정해놓고 공부하시는 거. whole 이미지를 먼저 파악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공부하시는 것이 더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러닝 스타일에서 또 연구가 되는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ambiguity예요. 이제 ambiguity라는 것은 애매성이라는 것인데 애매성에 대해서 tolerance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좀 덜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ambiguity tolerant한 스타일이다, ambiguity intolerant한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은 ambiguity tolerant한지 ambiguity intolerant한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ambiguity tolerant한 사람들은 보통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고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스타일이라 나는 이런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다, 생활 방식이 있고요. thinking 스타일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스타일을 우리는 ambiguity tolerance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어. 내가 이렇게 읽다 보니 잘 모르는 게 있네? 이거를 내가 이게 애매한 거거든요. 이게 뭐지? 뭐지?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내가 tolerant한 스타일들은 좀 더 읽다 보면은 내용이 나오겠지 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이에요. ambiguity intolerant한 스타일은 이게 뭐지? 내가 모르는 게 나왔네? 이걸 참질 못해. 참질 못해서 막 뒤져서 사전 찾아보고 백과사전 찾아봐서 내가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는 스타일을 ambiguity intolerance한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이 보통 close mind하고 dogmatic한 스타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mbiguity tolerant한 스타일들이 보통 language learning에 더 성공적이라고 해요. 이제 언어 습득 연구를 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language learning에 좀 더 효과적인 사람들이 ambiguity tolerant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mbiguity tolerance가 좀 더 높은 사람들이 more slightly라고 썼어요, 제가. 그죠? slightly more successful language learning task. 그래서 언어 습득을 하는 데 있어서 tolerance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근데 때로는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ambiguity intolerance라고 해서 나는 ambiguity intolerance 스타일인데 큰일 났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ambiguity tolerance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slightly more successful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연구되는 그 내용들은 reflectivity하고 impulsivity예요. 좀 더 내성적인,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사려 깊게, 그죠?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impulsivity 같은 경우는 즉흥적인 스타일이에요. 즉흥적인 스타일과 좀 더 사려 깊은 스타일. 언어 학습에 있어서는 어떤 러닝 스타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 볼게요. reflectivity는 the ability to make calculated reflective decision. 어떤 결정을 할 때 있어서 아주 세심하게 생각해서 결정하는 스타일을 reflective한 스타일이라고 해요. 굉장히 체계적인 스타일이죠. making fewer. 그래서 reflective 스타일은요, 에러가 적어요. 굉장히 고민해서 답을 하기 때문에 답에 대한 에러가 적어요. 반면에 impulsivity 같은 스타일은 즉흥적인 스타일이거든요. intuitive한 스타일이에요. 직감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굉장히 빨리 읽어요. reflective 스타일은 천천히 읽고 꼼꼼하게 읽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스타일이고 impulsive 스타일은 굉장히 스키밍을 잘하고 굉장히 빨리 읽고 good guesser예요. 추측을 잘해요. 그래서 impulsive 스타일이 보통 language learning의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reflective 스타일은 에러가 적기 때문에 정확해요. 그래서 reflective한 스타일과 impulsive 스타일은 둘 다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reflective 스타일은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갈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정확해요. impulsive 스타일은 빨라요. 잘 추측해요. 하지만 에러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not very much accurate해요. 그래서 reflective style, impulsive style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서 학습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 책을 읽고 그림이 나와 있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 뭐 도표를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이해가 빠른 친구가 있는 반면에 또 오디토리 스타일은 내가 들어야지 좀 더 이해가 빠른 친구가 있겠죠. 그래서 오디토리 스타일이 있고요. 키네스틱 스타일은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공부할 때도 보면 도서관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스타일 있죠. 그런 친구들은 키네스틱 스타일이라고 해요. 몸을 움직이고 빨리 이렇게 몸으로 내가 실험을 해보고 뭔가를 만져보고 이런 피지컬 액티비티가 따랐을 때 훨씬 더 학습이 효과적인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비주얼 스타일인지 어디토리 스타일인지 키네스틱 스타일인지에 따라서 학습 방법을 달리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요.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웨스턴 스타일보다는 훨씬 더 비주얼 스타일이 많대요.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 도표가 있고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을 때 훨씬 더 언어 학습을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스타일이 Japanese래요. Japanese가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Chinese, Korean, Arabic, Japanese를 비교해봤는데 아시안 사람들 중에서도 Japanese가 가장 심하다고 그래요. 어쨌든 아시안 스타일은 어디토리어보다는 키네스틱보다는 비주얼 스타일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또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다고 하니까 시각적인 자료를 많이 사용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2차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